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3층 양옥집.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집에는 온 동네를 술렁이게 만드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 주인인 박정호 할아버지는 올해 78세로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품이 있는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리는 벨소리. 가정부 김순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치 조건 반사처럼 2층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 후 나올 때면 얼굴이 붉어져 있곤 했어요. 더 이상한 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평소 차분하고 점잖던 할아버지가 가정부와 시간을 보낸 후엔 왠지 모를 흥분 상태를 보였거든요. 옆집 부인이 베란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저 집 할아버지 참 뭐 하시는 건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밤마다 젊은 가정부를 방으로 부른다더라.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뭐. 요즘 노인네들이 참. 체면도 없이. 특히 동네 슈퍼 아줌마는 노골적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정신이야. 죽은 마누라가 얼마나 한스럽겠어.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이 얘기가 단골 화제였어요. 누군가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럴 리 없을 거야 라고 하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야. 요즘 밤마다 불 켜져 있고 이상한 소리도 들려온다고라며 반박했죠. 심지어 동네 미용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집 가정부도 참 뻔뻔하네. 그런 일로 돈 벌겠다고. 젊은 여자가 할아버지한테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재산 상속받으려고 그러는 거겠지. 이런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가정부 김순자 씨는 이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원래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요즘엔 더욱 말수가 줄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가곤 했어요. 순자야, 괜찮아? 내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근데 진짜 그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온갖 소리 다 하던데. 할아버지가 너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하는 거야? 친구의 직설적인 질문에 순자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부탁하는 일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하고 애틋한 것이었지만 그 진실을 말한다면 할아버지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집안일이야. 순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에 방에서 1시간씩. 그게 무슨 집안일이야? 친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설명을 못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어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어요. 젊은 여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지만 가정부도 그렇게 해서 되겠어. 나라면 그런 집에서 절대 일 안 해. 순자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한편 박정호 할아버지의 큰아들 박민수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만난 이웃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민수 씨,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네. 아, 네.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님이 요즘. 이웃은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니에요. 그냥 안부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 시선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그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 역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아버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 동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리고 아버님이 매일 밤 가정부를 방으로 부른다고. 온 동네가 그 얘기로 시끄러워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그런 일을.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한다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둘째 박민정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아버지 집에 좀 가봐야겠어.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온 동네가 아버지 얘기로 시끄럽다고. 무슨 소문? 아버지가 매일 밤 가정부를. 민수는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 설마. 아버지가 그럴 리 없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니까. 다음 날 저녁 박정호 할아버지의 집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수, 딸 민정, 그리고 막내 아들 민철까지.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 화기애애했던 가족 모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할아버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혹시 가정부 아줌마와 무슨 문제는 없으세요? 민수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냐? 아버지. 민정이 나섰습니다.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아버지가 매일 밤 가정부를 방으로 부른다고. 사람들이 온갖 말을 다 해요. 그게 뭐 어때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 어떠냐고요? 막내 민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안다고요? 온 동네가 다 아는걸요.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체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알아요? 체면.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민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가정부 언니랑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 질문에 할아버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희들 눈에도 아버지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그럼 설명해 주세요. 민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설명을 안 해주세요? 도대체 밤마다 가정부랑 뭘 하시는 건지. 그래요, 아버지. 민정도 덧붙였어요. 그 가정부 언니 쫓아내세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동네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볼 거예요. 쫓아낸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민수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아버지도 남자고 가정부도 여자인데 밤마다 방에서 뭘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완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의심의 내용이 얼마나 치욕적인지도.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들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설명을 안 해주세요? 저희도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래요, 아버지.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아이들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걱정돼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정말 알고 싶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네, 아버지. 자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낡은 공책과 연필, 그리고 편지 봉투 몇 개였어요. 공책 표지는 이미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고 연필은 짧아질 대로 짧아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으면 해라. 할아버지가 공책을 던지듯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공책을 펼쳐봤어요.
거기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서투른 글씨였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글을 못 읽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민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글을 몰라. 한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민철이 떨리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편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어. 12살부터 공장에서 일했지. 아침부터 밤까지 기계 앞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업을 하며 계약서도 쓰고 편지도 받았는데 글을 못 읽는다니. 그럼 회사는 어떻게? 다 외워서 했지. 사람들이 읽어주는 걸 듣고 외우고 서명하는 것도 연습해서 외웠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이 들어있었어요. 비록 글씨는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너희 어머니한테 쓰는 편지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자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한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여보, 나한테 편지 써줘. 하늘에서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매일 쓰고 있어. 아버지. 민정이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나한테 글을 가르쳐주고 있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받아 적어줘. 너희 어머니한테 보내는 편지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할아버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사랑하는 영희야라는 글자가 수십 번 연습된 흔적이 있었어요. 어떤 건 삐뚤삐뚤하고 어떤 건 비교적 반듯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엔 내 이름도 제대로 못 썼어. 박정호라는 세 글자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지. 순자 씨가 참을성 있게 가르쳐줬어. 매일 밤 1시간씩 몇 달 동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밤 방에서 글을 배웠어.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짧은 편지 정도는 쓸 수 있게 됐어. 할아버지는 최근에 쓴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비록 삐뚤삐뚤하지만 마음이 가득 담긴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영희야. 오늘도 너를 그리워해.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요즘 글 공부를 해. 너한테 직접 편지를 써주려고 말이야. 예전에 못해준 일들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읽던 민철이 훌쩍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이 뭘 미안해해. 아버지가 부족했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버지를. 민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만했어. 나도 이해해. 누가 봐도 이상했을 거야.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가정부 순자 씨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순자 씨는 자식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야, 순자 씨.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와요. 얘기할 게 있어.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순자 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나 봐.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순자 씨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얘들한테 다 얘기했어. 내가
글을 배우고 있다고. 순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영희야, 나는 지금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젊을 때 바빠서 너한테 편지 한번 제대로 써본 적 없었지. 글도 못 써서 늘 미안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배워서 너한테 편지를 쓰고 싶었어.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에 감동받았고 순자 씨는 자신이 도운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뭐하러 글을 배우냐고 사람들은 말하겠지.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창피하지 않냐고 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나는 내 아내한테 직접 편지를 써주고 싶었어. 남이 써준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아버지,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아버지. 민정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순자 언니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매일 밤 그렇게 정성스럽게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이번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식들이 함께 앉아서 할아버지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께 편지를 쓰기 위해 글을 배우고 있다고. 그리고 가정부는 그저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동네 슈퍼 아줌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나. 할아버지께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옆집 부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럽다.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시네라며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나이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공부하는 할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 집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매일 밤 켜지는 불빛을 보며 참 아름다운 사랑이야 라고 말해요. 순자 씨도 이제는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대단해요라며 격려해 주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오늘도 연필을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위해서 말이에요. 비록 삐뚤삐뚤한 글씨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영희야, 오늘 우리 자식들이 모두 와서 나를 도와줬어. 민수가 어려운 단어들을 알려주고 민정이는 예쁜 편지지를 사다 줬지. 민철이도 내 글씨가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줬어. 순자 씨는 여전히 내 선생님이야.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 할아버지의 편지는 계속됩니다. 매일 밤 작은 책상 앞에서 연필을 잡고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할아버지. 그 모습은 그 어떤 연인보다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순간 뒤에는 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 눈물과 감동으로 다가오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